삼성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이런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삼성하면 명실상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특히 뭐 삼성 제품이나 뭐 보험 등등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삼성과 관련된 제품 뭐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8.15 특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 복권권의 활용, 그거는 이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인들에 대한 대폭 사면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총 1,693명에 대해서 사면이나 감형, 복권하는 그런 특사를 의결을 했는데 이 중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이 32명이었고 또 일반 형사범, 그러니까 살인 강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이 1,638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끌었던 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었죠. 이들이 나와서 과연 어떻게 우리 이 경기에 좀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사면 복권된 그런 상황들 때문에 특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복권이 되지 않아 가지고 경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사실은 아직까지 형기가 남아 있는 사람은 취업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형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고 복권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나라의 막중한 나라 살림을 함께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대기업에 오너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함을 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대주주일 뿐만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결국 복권이 되면서 다시 원직인 부회장에 복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도 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2019년에 확정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사면되고 복권이 되면서 또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이 외에도 지금 박창구 금호 석유화학 회장이라든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막판에 가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 때문에 빠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신동빈 그 부회장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40% 이상, 많게는 60% 이상 사면이 옳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박창구 회장이라든가 이중근 부영 회장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피해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정치인들의 사면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이 정치인들 중에서 주목받았던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죠. 근데 사실상 형 집행정지 상황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뭐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감옥에 있던 기간은 1년도 채 안 되거든요.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보석돼서 나왔어요. 나왔다가 다시 형이 확정되면서 또 들어갔는데 이번엔 병 때문에 내내 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기를 어떻게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밖에 나와서 채울 수 있느냐 이런 비판적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는 것이 자기가 감방에 보낸 사람을 자기가 풀어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의 법치는 윤석열의 공정은 어디가 있느냐 이런 식의 도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은 굉장히 안 좋았고 결국 정치인 모두를 사면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김경수 지사라든가 또 최경환 전 부총리 그리고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등이 모두 다 이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근데 사면은 뭐고 복권은 뭔가 좀 그러니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알려주시죠.
네, 혼용돼서 쓰이는 것처럼 뭐 사면, 복권 이게 항상 뉴스에서 같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이 된 거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된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사면은 죄를 이제 용서해서 형을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면이 특히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이 나뉘는데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면 대상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복권은요, 사면과는 다르게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이제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복권은 형 집행을 이미 종료했거나 형 집행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죠. 이 부회장은 이제 복권 대상인데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을 하다가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으로 가석방으로 풀려가 났잖아요. 형기는 지난달 29일 끝났지만 특정경제가중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5년간 취업 제한에 묶여 있어서 앞으로도 좀 어떤 경영활동 참여가 좀 불투명하고 제약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 복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오는 15일부터는 제약 없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렇죠. 이게 핵심 포인트고 신동빈 부회장 같은 경우는 남은 형부터 면제받은 모든 거죠. 것을 다 이제 정리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 사면으로 복권이 되면서 이 삼성그룹에 드디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제한적으로 참여해 오다가 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현재 삼성이 처한 대내외 경영 활동 환경이 수월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지금 그래서 이재용 회장 앞에는 세 개의 산이 놓여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개요. 세 개의 산, 아주 굉장히 험난한 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산은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질서 재편, 엄청난 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고 블록화를 하려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반도체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 이제 이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중국과 미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전쟁까지 벌어지는 일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런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는 아직 탈출을 다 못한 상태잖아요. 이 삼중고가 함께 어우러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들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고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들이 품귀 영상을 빚으니까 가격 인플레가 생겨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미국이 아니 우리는 기술이 다 있는데 원천 기술 다 우리 거고 충분히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왜 이래야 되나? 왜 반도체를 사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사실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건 미국한테 이문이 남지 않는 장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가장 핵심적인 원천 기술과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파운드리 기술 같은 경우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외주를 준 겁니다. 그 외주는 실제로는 숙련된 노동력들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들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노동력이 싸면 그 반도체의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반도체들을 공급받아서 결국 저렴한 제품들을 그래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 제품을 갖다 생산해 내는 곳이 주로 중국과 한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반도체로 보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과 그 함께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잘 그 제품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런데 이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기술 수준이 너무나 그 발전하게 되면 미국과 맞먹는 상황에 대해서는 잠재적 경쟁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 내 공장을 지어라.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미국에 좀 간섭을 좀 받아라. 이런 식의 제안들을 미국이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좀 껄쩍지근하죠.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취업도 하고 그 지역에서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막 공장 지을 때도 솔직히 그런 것들이 좀 속상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노동력
미국을 저렴하게 공급받아서 싸게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허락을 했던 건데 이런 질서들이 재편이 되고 무너지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약속을 하고 미국 내에서 이제 그 파운드리라든가 또 그리고 일부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계열의 공장은 그쪽에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단 말이죠. 일단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인건비 비싼 상태에서 원자재는 또 미국이 딱 제한을 했어요. FTA 등등을 통해서 미국과 원만한 관계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것만 써라. 근데 지금 사실 삼성이 주로 쓰고 있는 게 중국 제품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눈치 보느라고 진짜 제대로 저렴하게 생산하는 거 이미 오래전서부터 호흡을 맞춰온 회사들 이런 회사들과 손을 좀 떼게 된다면 리스크들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또 대내적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대내적 문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삼성 내에서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고하게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이제 복권까지 돼서 경영일선에 복귀한다고 해도 지금 이재용의 특별한 전략이나 비전들을 가지고 일궈낸 산업이 없어요. 바이오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시도가 됐지만 결국 현재 주소를 받아보면 그 바이오 한게 상속 제대로 세금 안 내고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비아냥들이 있고 또 바이오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양산 능력이 탁월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됐지만 결국 원천 제작 기술은 없어요. 제약의 핵심은 신약을 만드는 건데 신약에는 투자를 많이 못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서 성적도 못 내네. 이 상황에서 세 번째 산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산은 이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부당하게 활용했던 이 부분 때문에 아주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또 유죄가 나온다.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산을 넘어서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좀 내외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사정들이 놓여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경영 능력 역시 함께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는 이 바이오 회사, 미국의 바이오 회사에 삼성이 투자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신약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시뮬러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다 만들어 오는 약의 복제약만 만들어 가지고는 돈은 벌 수 있어. 그렇지만 이재용의 패러다임이 뭐다. 그리고 차세대 전 세계의 산업을 리딩해 나간다.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약과 관련돼 있는 그런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전자 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는 바이오벤처 샌다바이오 사이언스에 대략 한 190억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 샌다바이오 사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에 적용된 메신저 리보 액신을 체내에 원하는 곳으로 안정적으로 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mRNA가 백신을 만들었던 것에서 더 나가서 아예 몸 속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특별한 단백질을 합성을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이 밖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일부 mRNA 합성된 거를 몸 안에 집어넣어서 그게 결국은 스스로 치료하며 다닐 수 있는 일종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RNA 단백질로 만든 로봇이죠. 근데 이 로봇이 밖에서 들어오는 균이라든가 바이러스를 다 죽이며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드는 건데 이게 획기적인 기술이긴 한데 문제는 언제 생산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무한정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쪽에 미리 투자를 하면서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지금 이재용의 투자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이후 그룹 구조 조정, 그룹 지배 구조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배 구조 개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실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몇 가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때서부터 사실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게 사실이고 그 경제 범죄들 때문에 국가에 부담을 주고
국가의 특히 이 자산, 국부에도 부담을 줬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돌려놔야지 마땅하잖아요. 이건희 그 회장 같은 경우도 자기가 약속한 그런 그 투자들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뭐 그림이니 뭐니 이런 걸로 내놓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건희 그 회장 때부터 약속했던 그런 금액들이 효율적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투자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뼈아픈 그런 그 상처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또 이재용 그 회장 부회장도 역시 이번에 사면 받기 전에 복권 받기 전에 이전에 사면 등등이 있을 때 과감하게 한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약속이 뭐였냐면 자기는 절대로 자기 자식들한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선제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복권이 되지 않으면서 진행이 안 됐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실제로 삼성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 청사진을 내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화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냥 거대한 기업들도 그냥 망할 수 있어요. 특히 유럽에서는 ESG 경영을 얼마나 진행하느냐 그 상황을 보면서 제약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의 지배 구조를 그렇게 개선을 해놔서 ESG 경영에 걸맞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책임이 또 따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골치 아픈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하면 명실상부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기업이죠. 세계 속에서 사실 삼성은 우리나라를 거의 대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3년 전 등기이사가 임기가 만료된 것을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는 좀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등기이사 복귀와 함께 회장 승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면 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의 회장으로서 전면으로 나서게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밭은 다 읽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마지막 단추라고 볼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련돼 있는 그런 사법 리스크 이 부분들이 없었다면 벌써 회장으로 취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리스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회장 취임을 했다가 그 취임 선물로 갑자기 또 다시 형이 떨어지면 그거는 참 굉장히 볼썽사나운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냉혹하게 지금 상황들을 점검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부회장 위치에 계속 있으면서도 확실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복권 후의 첫 행보로 며칠 전 반도체 탄생지를 찾았다고 해요. 예, 이 상징적인 그런 행보였는데 그만큼 삼성에 있어서 반도체의 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그렇고 반도체와 함께 그 연계돼 가지고 만들어낸 산업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꿈을 실현화시켜준 기흥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기흥에서 핵심적인 R&D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R&D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차세대 먹거리들 만들어내기 위한 그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독려를 하고 지금 현재 특히 TSMC라고 대만 기업하고 한국의 삼성 이 두 군데만 할 수 있는 그런 파운드리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나노를 더 정밀하게 해서 지금 현재 3나노 시대로 들어왔는데 그 3나노 시대에 가장 먼저 진입한 것은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TSMC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우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근데 안정성을 갖다가 가지는 데는 지금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TSMC가 상용화는 더 빨리 시키고 더 안정화를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좀 더 이 연구소들을 갖다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를 찾았던 것은 적절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론가님 사실 우리나라가
가전 정말 유명하잖아요. 세계 그렇죠. 어디에 내놔도 정말 뒤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데 잘 만들고 기능도 좋고 AS도 잘 되는데 AS 잘 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잘 고장조차도 잘 안 나서 예. AS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시는데 삼성 가전제품도 많은 분들이 쓰실 텐데 평론가님 혹시 쓰시는 거 뭐 있으세요? 삼성 가전제품 중에는 쓰는 게 없는데요. 네. 예. 그런데 뭐 지금 저희 그 아버님 어머님 댁이라든가 또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 가면은 이제 삼성 가전제품들이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탄탄하게 쓰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삼성 세탁기가 갑자기 이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세탁기에서 그냥 폭발음과 함께 유리가 밖으로 펑 터져 나가면서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전자 쪽에서는 지금 기껏해 한 3건 정도 발생한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구매가 전체의 10%를 현금으로 보상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접착 불량인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유리를 고정해 놓는 그런 접착제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리콜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뭐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세탁기, 넉 달도 안 된 세탁기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체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리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가 결국 어제 이제 해당 모델에 대해 자발적으로 무상 수리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밝혔나 봐요. 예, 사실은 이런 게 그 선도를 해나가는 세계적인 기업의 품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사후 약방문처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생겼는지를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아예 또다시 생길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사전에 차단해 주는 것. 이게 정말 훌륭한 그런 기업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정말 AS가 잘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이 AS가 잘 발달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요, 평론가님? 실제로는 이전에 고장이 잦았기 때문에 그랬던 예전에 겁니다. 예전에는 고장이 잦았기 때문에 그 고장으로부터 올 수 있는 대규모의 반발들을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어서 AS를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이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품이 내구 연한이 다 되도록 고장이 안 나다 보니까 부품이 없어가지고 못 고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게 문제지 실제로 AS와 또 부품의 내구성이 전부 다 좋아져가지고 이런 부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 차원 더 이렇게 더 적극적인 그런 서비스들을 그걸 고민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한국보다도 더 AS가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들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소비자 기본법에서는요, 소비자 원에 소비자 안전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품 등으로 인해 뭐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뭐 필요한 경우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하거나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부터 삼성 세탁기 자발적인 이제 무상 수리 조치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 속의 삼성, 참 우리나라 그 외에서 관광 가거나 할 때 세계 속에서 막 삼성 광고 쫙 나와 있고 제품들 쫙 전시되어 있는 거 보면 참 뿌듯한 마음도 드는데 앞으로 우리 삼성이 어떤 행보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견해 갖고 계시고 있을까요? 우리가 ESG 경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핵심이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핵심 그 가치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떤 기업이든 사람을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생산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1년에 수천 명씩 나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반도체의 신화도 수많은 그 백혈병으로 고생을 했던 그 생산 라인의 그 노동자들 때문에 이뤄낸 신화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와의 연관성을 최근에서야 인정을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글로벌 리더의 품격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조금 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먼저 배려하는 그런 경영들을 정착시키게 된다면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으로 사랑받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뒤늦게나마 ESG 경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개선에 충분한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모두가 진짜 일하고 있는 사람이든 소비를 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사랑하는 그런 기업으로 오너가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감옥에 가지 않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